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 중립. 이번 한 주 정부가 정한 탄소 중립 주간이 운영되는데요. 탄소 중립이 어떤 개념이고 왜 필요한 건지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정혜입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군요. 예, 일주일간 탄소 중립 주간이 운영되고 탄소 중립 주간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해 이맘때 예. 정확하게는 지난해 12월 10일인데요.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관계부처가 모두 모여서. 예. 그래서 1주년을 맞아서 탄소 중립이 갖는 의의와 그 중요성을 또 알리기도 하고 탄소 중립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기회와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주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예.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를 통해서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그건 뭐냐면 예. 매일 계정 갖고 계시죠? 이메일. 그렇죠. 이메일 계정 가지고 있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갖고 계시죠? 예, 여러 개 가지고 네. 있겠죠. 예. 안에 보통 정리 안 하셔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메일 하나가 4메가바이트 4g 정도, 4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잊어먹고 계신 계정도 많고 4g 정도의 이산화탄소. 4g 정도의 이산화탄소. 그건 뭐냐면 서버에 쌓이니까. 그렇죠. 그게. 쌓이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전기 운영하기 위한 그렇죠. 전기, 전력이 결국 들어가는데요. 그거 뭐 이것을 기업들 삭제를 클라우드 하면 서비스 한다고 막 그걸 그렇습니다. 할 이걸 것이고. 삭제하면 결국은 전력을 적게 쓰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CO2를 줄이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모든 국민들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메일 계정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꼭 남겨둬야 되는 아주 의미 있는 메일이 아닌 것들은 한번 삭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괜찮네 이거는. 이 아이디어 좋네요. 예, 제가 2주 전에 저는 다 한번 정리하셨어요? 정리를 했는데 예. 정말 많더라고요. 제 지금 언뜻 들은 생각에 한 몇 시간은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천 개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거를 휴지통에 넣고 다 삭제해 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휴지통에 넣고 휴지통까지도 깔끔하게 삭제해 버리시면 좋은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챌린지를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숨쉬는 공기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네요. 올겨울 내에 나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전기 부하를 조금 줄여주는 게 되니까 그러면 화력발전소를 조금 덜 돌려도 되는 건가? 네, 되는 것이죠. 2050이라는 이 숫자도 환경론자들은 이게 정치인들이 만든 숫자하고 많이 늦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늦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2050년이 뭐랄까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노선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은 좋은 것인데 2050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혹시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모르죠, 저는. 이게 그 7, 80년대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0.03%. 그러니까 300ppm 100만 분율 단위로 하면 300ppm이라고 70, 80년대 그걸 외웠어요? 그거는? 공부 저는 화학 이런 거 할 때 문제성입니다. 문제성. 예,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문과와 관계없이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우리 지구 대기 중에 많은 가스 이렇게 해서 노아인에 이렇게 외웠거든요. 노아인에 이건 뭐냐면 노 이렇게 해서 질소 그다음에 O니까 산소 그다음에 아는 아르곤, 이 이산화탄소, 네온 이렇게 해서 노아인에 이렇게 외웠었는데 아무튼 그때 7, 80년대는 저희가 한 300ppm이라고 그랬습니다. 0.03%.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학생들은 이거를 0.04% 400ppm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는 사실 한 280ppm이라고 해요. 그게 산업화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석탄 석유, 원유 채취 이런 거를 하면서부터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게 0.03이었었는데 이게 급기야는 0.04까지 올랐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생활을 하잖아요. 뭐 식물도 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태양빛이 들어왔다가 다시 반사돼서 나갑니다.
그게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은 막 끊임없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나가게 막는 것이 이산화탄소예요. 아, 그래서 그렇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에너지를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구가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 그게 온실효 효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00ppm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 지금 현재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도씨가 올랐습니다. 1도씨가 올라서 지금 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기후. 그렇죠. 막 어딘가에는 홍수가 막 나기도 하고 폭염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는 가뭄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막 한여름에 눈이 막 내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다 북극 얼음이 녹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기후인데 지금 현재 1도씨가 올라 있고 이거를 어떻게든 1.5도씨까지 한번 막아보자는 겁니다. 1.5도씨까지로 막아야지만이 1도 지구가 올랐는데 0.5도만 올리자. 그렇죠. 그게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2050년까지 그거를 1.5도로 막아야지만이 지구가 견뎌낼 수 있지 이것을 초과하는 순간 지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구 생태계가 그렇죠. 망가진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예. 것이죠. 그래서 1.5도씨까지 막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산화탄소 농도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50년까지로 탄소 중립 그러니까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다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같이 만들어서 제로로 만들면 그 농도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죠. 대기상으로 뿜어져 나온 이산화탄소는 한 400년 정도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톱한다 그래도 지금 대기상에 있는 400ppm이 넘는 이 농도는 앞으로 한 400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걸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가 개념은 아니군요. 아니고요. 예.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구 또는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로 만들어 놓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아주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당장의 생존이나 당장의 고용 때문에 특히 네네. 이제 철강, 정유, 화학 우리가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산업군들 그쪽에서는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천천히 좀 해줘라고 해서 이제까지 천천히 해준 거잖아요. 전 세계가 사실은. 전 세계가 예. 그렇죠. 속도를 계속 늦춰왔었었죠. 예. 그런데 그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가 우리가 그렇게 천천히 해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한 3,000명 정도가 모였던 과학자들 군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났고요. 그게 이제 파리 협약을 2015년에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정부 간 협의체, 파리 협약에 참가했던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그 이제 IPCC라고 하는데 이 과학자들 한 3,000명 정도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그렇죠. 모든 국가들을 설득하자라고 했는데 네. 이 과학자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이르지 못하면 지구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걸 모든 국가에 제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있었던 캅 26에서도 예.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언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리고 기업의 정부랑 부담이 협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사실 이게 뭐 녹색으로 전환 또는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당장 오늘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담이 되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또는 예. 기술적 역량이라든지 과학적인 어떤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걸 잡은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선진국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가 견뎌내지 못한다고 해서 이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녹색으로 전환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정한 산업을 이루기 위한 그 뭐라 그럴까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예. 야 우리는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는 청정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청정하지 않은 산업으로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운 경제 국제 질서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에너지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더 많은 관세를 부담을 해야 돼. 탄소세. 그렇죠. 예. 탄소세 또는 탄소 국경세 이런 예.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수출을 통해서 지금 산업을 이끌어왔던 그렇습니다.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녹색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부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산업의 전환은 가장 2030년까지 퍼센테이지를 좀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에너지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전환, 수성, 건물, 농축수산 이런 데는 아주 과감하게 30% 이상 또는 40% 이상의 전환을 합시다라고 했지만 산업계는 아무래도 전환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4.5% 정도만 한번 전환을 하도록 해보자. 그리고 그 14.5%라고 하는 것도 기업의 부담을 다 주지 않겠다. 정부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보조금 지원 같은 게 그렇습니다. R&D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결국은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렇죠. 국가의 성장 또는 국가가 제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고용도 힘들고요. 예. 산업계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국민들한테 가장 체감되는 거는 미세먼지일 것 같은데요. 네. 겨울철에. 겨울은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가 개선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네. 사람들은 그렇게 체감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실제 보세요? 2016년에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6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요. 예. 2021년 올해 예. 10월 말까지 17.8, 17.9 많이 이 정도로 줄었네. 평균 농도가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한 33% 이상 정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요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후위기 상황 때문에 대기 정체가 겨울에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엔 그냥 겨울철 일어나는 게 사만사온 이런 거였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대기가 정체가 되어서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게 되는. 그러니까 해외 유입도 있거든요. 유입이 되어 있는 데다가 이게 계속 정체되어 있는 데다가 우리 내부에서 또 발생하는 것이 있으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평균 농도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느끼는 민감도가 역시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환경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공공재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만 잘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공장을 멈췄을 때 코로나 직후 때 지난해 참 좋았거든요. 2020년에 그래도 농도보다는 올해 농도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올해는 정상화됐는데도. 국제 공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부는? 중국도 계절 관리제를 합니다. 중국은 저희보다 더 강하게 하는데요.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해서 우리보다 한 5달 정도를 그러니까 그 2달을 더 하죠. 그래서 총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미세먼지 관리를 하기 위한 계절관리제의 그 과정에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모든 시기 또는 방식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2017년 대비 2020년까지의 미세먼지 농도는 거기도 거의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자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굉장히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계절관리제 또 우리가 하는 계절관리제를 서로 합심해서 효과가 더 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통분모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든지 또는 비행선 이런 걸 통해서 배출원으로부터 어디에서 그러니까 감시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배출하는지를 이렇게 잡아내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들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이 공유를 하는 것으로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주 비상시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기상 예보를 보면 다음 주 중에 완전히 기상이 보면은 정체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상시 핫라인 같은 것들을 미리 가동을 해서 사전적 조치로 조금 더 강화시켜서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는 방안. 아, 중국과의 한 라인이 있군요. 예, 그런 것을 올해 3월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올겨울 계절관리제는 조금 더 강화된 방식들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다. 이렇게 그쪽에서 보시면 많이 될것 뿜어내면 같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전적으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마지막으로 것들을. 한 가지만 그 환경부 네. 차원에서 그 요소수 수급 상황. 네네. 이거는 완전히 안정화된 겁니까? 산업부랑 잘. 네, 이야기가 다 돼 되어서 있습니까? 이제 예. 아마 최근 어제쯤 발표가 났는데요. 예. 한 6개월 정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미리 확보가 됐고요. 예. 아마 이번 주 보시면 오늘 또는 내일 중에 전체 한 2,300개 좀 넘는 한 2,400개 가까이 되는 거점 주유소. 예. 그 거점 주유소가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를 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도심 내에 있는 거점 주유소를 확보해서 한 2,400개 정도를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네. 가면 반드시 요소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요소 말고 요소수를 수입하는 그 업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된 요소수는 바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전에 했던 방식,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아마 이번 주 중에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네, 예. 뭐 이렇게 배송이 가능하게끔 하는 예. 방식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충분하게 불편함이 숨통 없이 트이겠네요. 예,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예상했던 시간에서 크게